같은 행사에서 홍보관을 열고 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람회에 와서 자기와 유사한 제품을 롯데헬스케어에서 팔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아시게 된 거죠.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와 1년 반 전쯤 진행했던 투자 협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KBS 자막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유튜브에 원본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 링크는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아마 이 뉴스를 보시고 나면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실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롯데가 롯데 했네 이럴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아니 뭐 미팅 한번 했는데 관련 사업을 평생 하지 말라는 거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다만 그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압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CES의 롯데 헬스케어 전시관, 미래 먹거리라며 내세운 개인 맞춤형 영양제 제공기기가 전시됐습니다. 이 제품이 뭐냐면은 이게 롯데헬스케어에서 출품한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뭐 초콜릿 같이 생긴 게 있죠. 어떤 특정 성분을 함유한 알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제인데 입력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연령, 뭐 눈이 안 좋은지 간이 안 좋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양제 성분을 즉석에서 조제를 해서 주는 거예요. 영양제 여러 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맞춤형으로 필요한 영양제 성분을 그때그때 제조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대 있으면은 가족들이 다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름 기능성이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봐도 프린터나 면도기 같은 제품은 본체 가격은 되게 싸단 말이에요. 대신 소모품을 비싸게 받죠. 알약이나 카트리지 자체를 호환되지 않게 비싸게 받으면 정수기처럼 돈을 꾸준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웅진코웨이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매달 현금이 꽂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미래 먹거리로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행사에서 홍보관을 열고 있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분이신데 박람회에 와서 자기와 유사한 제품을 롯데헬스케어에서 팔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아시게 된 거죠. 이거 롯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와 1년 반 전쯤 진행했던 투자 협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도 부족하지만 유통망 확보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벤처 캐피탈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통망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대기업들을 또 선호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전략 투자라고 해서 SI 투자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초기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관련된 기업들 상대로 이런 SI 투자를 제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술이 많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담당자와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기술 내용,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보내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뭐 기술과 시장성 이런 거는 다 좋은데 투자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뭐 지분이라든가 수익 구조가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안 할래. 야, 하지 말자 하고서 그냥 리젝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어느 때 이러냐면 내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를 부르겠죠. 내부에 개발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 니네가 할 수 있냐? 네, 뭐 저희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저희가 만들면 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최소한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을 하고 가서 만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롯데와 사업 아이디어와 작동 원리, 규제 등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대 따라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다는 게 업체의 주장입니다. 이걸 보통 ND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인 거죠. 이거를 외부 기업하고 미팅을 할 때는 이런 계약서를 써요. 그럼 롯데는 왜 이걸 위반하지 않았다는 건지 그거는 조금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뭐 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롯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자기네들이 재무적 투자뿐만 아니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책임지려면은 최소 수십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담당자가 위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괜찮은 것 같던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거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그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때도 굉장히 꼼꼼한 실사를 받고 기술 내용도 완벽히 확인을 해야 돼요. 달라는 자료를 다 줘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여기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출원을 했다 이런 정보는 알려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내용으로 추론했는지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은 그때부터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공개가 안 된 상태일 거예요. 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특허 출원됐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죠. 결국 투자 논의가 결렬된 7달 뒤 롯데 측의 말이 바뀌었다고 업체 측은 말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제가 몇 년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니네 독자적인 기술이어야 되는데 이 기술은 우리도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롯데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이었으면 뭐하러 미팅을 했냐 이거예요. 미팅도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초기에 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검토를 했으면 미팅 현장에서 이거 우리 다 아는 건데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이걸 왜 7달이나 지나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의 소진이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3월 제품 출시를 앞둔 시점, 업체는 롯데 헬스케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게 부경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해서 계약관계가 있었던 건 맞죠? 근데 영업비밀? 이게 비밀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기술, 원래부터 존재하던 기술이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롯데 측에서는 이거를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아이디어 도용은 사실이 아니며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을 활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래 업계에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는 건 영업비밀이 아니야라는 거죠. 좀 더 볼게요. 또 해당 업체와 논의 전부터 비슷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원래부터 알고 있던 기술, 내부적으로 검토되던 기술이라는 거죠. 미팅 이전부터 회사 내부 문건으로 존재하던 기술이었다는 걸 입증하거나 그게 아니면 거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널리 쓰던 기술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끝날 때까지 기술 찾아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사실 제가 이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롯데헬스케어의 제품을 갖고 와서 그 제품을 뜯어서 이 스타트업 기업과 롯데 사이에 주고받은 문건을 일단은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비해본 문건에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존재하던 기술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업체가 분명히 특허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스타트업 업체가 특허를 2개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 업체에서 부경법 얘기를 하고 있지 특허법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롯데가 특허를 회피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알고케어에서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제품하고 특허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 보면은 도면밖에 대비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아직 제품 출시를 안 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제품을 구하게 되면은 그때 특허 침해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소송이라는 게 꼭 판결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 진행 과정 중에서 언제든지 다시 합의를 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게 되면은 스타트업 업계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 기술 탈취하는데 기술 내용을 설명을 하고 협업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져요.